의료사고만큼이나 억울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동차 급발진 사고입니다. 급발진 사고 역시 운전을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이 돌아옵니다. 의료사고와 다른 점은 운전자, 즉 소비자가 피해자여야 하는데 반대로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피해자가 명확한 의료사고보다 더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급발진 사고 자체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봤을 때 결과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혹은 유발한 운전자, 즉 자동차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가 급발진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급발진을 했던 차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훼손했다면 무조건 물어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급발진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 주장대로 급발진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러 급발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기계 자체가 후져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이니까요. 물건이 거지 같으면 물건을 만든 놈이 책임져야죠. 비빔밥 먹고 식중독 걸렸으면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식당 주인은 바로 조사를 받고 문제가 확인되면 한동안 문을 닫죠. 여기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차에 물이 새거나 핸들이 돌아가지 않거나 에어백이 터져야 될 때 안 터지거나 하면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는 물어줍니다. 근데 유독 급발진 사고만큼은 절대 지들 잘못이 아니라고 대왕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급발진 사고 이거 인정 한번 하기 시작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 거품을 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JTBC의 교양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슬픈 급발진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본방이 1월 19일이었는데 저는 재방송으로 이제야 최근에 봤습니다. 채널을 넘기다가 종종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 줄여서 한블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블리를 보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패널들이 다 같이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강릉에서 벌어진 한 교통사고에 대해 다루더라고요. 60대 여성 운전자가 12살 손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에 벼랑간 차가 급발진을 하더니 앞서가던 경찰을 일단 들이받고 계속 질주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가더니 지하 통로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차가 붕 점프를 해가지고 지하 통로에 처박혀버렸어요. 사고로 손자는 사망했고요. 할머니인 운전자도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 이 사건 많은 언론에서 뉴스로 다뤘잖아요. 맞아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차량의 문제를 감지한 할머니의 당황한 음성, 위험을 직감한 후 마지막까지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제조사에서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의 한분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동안 한분리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아닌 기계가 갑자기 미쳐서 고장이 나서 괴물이 돼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사재판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저는 급발진 사고가 워낙 자주 일어나서 그래도 꽤 빽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소송을 했던 경우 몇 번 이기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강조돼 왔는데 급발진 사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한 건도 없군요. 맞습니다. 방송 패널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뭘까요? 짐작하신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 이름을 부르며 손자만 걱정했던 할머니.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손자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손자 이름을 불렀던 그 할머니가 놀랍게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거지 같은 차를 만든 놈들은 따로 있는데 그 차를 운전했을 뿐인 손자의 목숨을 걱정한 죄밖에 없는 선한 할머니가 되레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경찰의 해석대로라면 친할머니가 친손자를 일부러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천륜을 사라지게 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자신이 손자를 죽인 원흉이라고 경찰은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할머니의 아들, 즉 죽은 아이의 아빠의 심정 어떨까요? 초등학교 5학년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엄마가 아들을 죽게 한 가해자로 몰린 상황.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극치를 경험한 아빠는 제조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는 본인이 스스로 찾으래.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 경찰이 사고 당시의 영상, 즉 CCTV도 찾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기 아빠 본인이 직접 CCTV 영상,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직접 다 입수했습니다. 한분리에서 공개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만 57개. 개인이 이렇게 찾은 거가 57개면 처음부터 경찰이 열심히 조사를 했더라면 이보다 더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과 비용도 훨씬 절약됐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하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애기 아빠가 직접 입수한 영상만으로도요. 사고 직전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굉음, 배기통에서 나온 의문의 액체, 도로에 생긴 스키드마크, 충돌 후 과도한 연기 발생, 수상한 흔적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제조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운전자가 조작을 잘못해서, 즉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가속 페달을 밟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굉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한 괴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굉음이 들립니다. 요거 페달 밟아서 나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에 생기는 스키드마크. 제조사의 주장대로라면 스키드마크는 생길 수가 없죠. 스키드마크가 왜 생겨요? 마찰이 생겨서 길가에 타이어가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들 주장대로라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스키드마크가 생깁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더 정확한 기록도 있잖아요. EDR. 근데 이 EDR 기록도 식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제조사의 악마 같은 대응 계속 이어지는데요. EDR,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는 뜻입니다.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기록만 확보해도 조금은 유가족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애기 아빠가 제조사에 EDR 기록을 달라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개인에게 줄 수는 없다. 경찰이나 국가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냉정하게 대하더라고요. 제조사 사장놈, 고객 응대 팀장놈에게 묻고 싶습니다. 니들 가족이 니네 차 탔는데 급발진 사고로 죽어도 그런 소리 할 거냐? 물론 지들 가족은 다른 제조사 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사고 났는데 지들 가족한테 지들 차 태우겠습니까? 한 변호사가 방송 말미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반세기 평생 중 이보다 멋진 클로징 멘트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5,300만 국민 중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거든요.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요? 한 변호사는요, 만약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가 된다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오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추후에 한분리에 12세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고, 대단하시군요. 아니, 여기에 급발진까지 증명해 보이겠다까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뭐 아마 법정에서 급발진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할머니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변호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글로벌 양산차 브랜드의 고향인 한국에서 이처럼 멋진 약속을 해주시다니. 물론 걱정도 돼요. 당장 재벌놈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광고비나 협찬을 들먹이며 환불리 방송 폐지, 한 변호사 하차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JTBC 전체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어허. 아유, 그래도 뭐 JTBC 정도면 충분히 그 압박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물론 이를 우려한 해당 PD가 어떤 회사의 차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으로 방송을 했지만 차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급발진 차종이 어떤 건지 영상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 변호사님은 후진하는 차가 미처 자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쪽 전문으로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한 변호사님에게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99.9%의 언론은 현대, 기아, 르노, 쌍용, 한국 GM의 급발진 차량에 대해 직접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사고를 냈고 피해가 어느 정도다. 딱 여기까지죠. 왜 급발진이 일어났는지, 어떤 부위에 결함이 있었는지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이들 기업으로부터 꽤 많은 광고비를 입금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변호사님의 결정 정말 위대한 정신이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위대한 건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 덕에 미래의 급발진 가해자, 아니 급발진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태에서 유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하고서야 알았다. 나에게도 이런 불행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그 죗값을 이제야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슴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놈들, 사고가 난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들이 죽일 놈이죠.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또 대구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참사 현장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폐륜적인 행위를 한 대구 시민들이 있다면서요. 아, 정말 사이코들이군요. 이 사람들도 자기는 안 당했으니까 나는 안 당하겠지. 나중에 당하면 그때서야 그런 얘기 하겠죠. 나한테도 이런 불행이 닥칠 수가 있다. 급발진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차더라도 갑자기 급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든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소비자로서 예비 급발진 피해자로서 자동차 제조사와 사법당국과 경찰에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 변호사님처럼 말이죠. 저도 꾸준히 한 변호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내 제조사들은 경불진에 1도 관심이 없긴 하지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공유합니다. 한 변호사님이 이제껏 법원에서 제조사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법원은 대법원, 즉 3심을 뜻합니다. 1심, 2심에서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요? 2018년 5월 호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MW 급발진 사건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제가 제조사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사고로 차에 탔던 60대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1심에서는 늘 그렇듯 제조사가 이겼습니다. 근데 2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토종 제조사는 물론이고 수입차 역시 국내에서는 토종들이 그 짓거리 하니까 이놈들도 급발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돌아가신 60대 부부의 유족이자 변호사 같은 분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가 유족이었어요. 근데 사망한 부부, 이분들의 사위였습니다. 유족이 변호사니 재판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한 BMW. 근데 그 변호사분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BMW의 태세 전환일까요? 아니면 2심 판사의 태세 전환일까요? 웬일인지 판사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심 결과를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확인된 게 없더라고요. 혹시 대법원 판결을 아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아마도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못 찾은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유족이 변호사쯤 돼야 제조사와 싸울만 하다는 사실, 그것도 청와대 맨파워가 있어야 2심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서민들 언제쯤 의료사고와 급발진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빨리 해당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 급발진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결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우리나라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법 빨리 만들어주실 국회의원,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수당인 야당 안타까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런 법 만들어주면 총선은 누워서 떡 먹기일 것 같은데 말이죠.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